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압축기는 왕복동 압축기죠. 크랑크 축에 커넥팅 로드가 연결돼서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죠. 그러면 증발기를 통과한 저온조합의 기체 냉매를 압축기가 왕복 운동을 해서 고온고압의 기체로 압축을 합니다. 이때 저온조합의 기체 냉매는 압축을 고온고압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체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컴프레셔 보면 흡입관보다 토출관이 배관이 가늘죠. 네. 자, 예를 들면 흡입관이 19.05mm였다. 그죠? 그러면 가스관은 토출관은 9.52 또는 12.7 정도 되죠. 중온영역 고온영. 그래서 이런 압축기를 용접식 압축기. 형식은 왕복동식이지만 용접형이다. 자, 저온조합의 기체 냉매를 압축기가 고온고압의 기체로 압축을 해서 응축기로 보내죠. 고온고압 기체로. 응축기에서는 이 응축기에서는 공기나 물레 또는 물하고 공기하고 하는 것을 에바콘이라고 그래요. 워낙 뜨거운 암모니아는 토출가스 온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냉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는 외부의 공기나 물에 의해서 냉각이 되죠. 그래서 액체가 됩니다.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죠. 압축기 토출에서부터 응축기에서 팽창된 전까지는 압력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압축기에서 응축기는 온도가 뜨겁죠. 응축기 내부에서는 온도가 똑같습니다. 압력하고 온도가 똑같아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래서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할 때는 주의 열을 방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응축자멸이라고 그러고요. 자, 고온고압의 기체가 응축기에서 공기나 물 또는 공기물 플러스 되는 냉각이 돼서 중온고압의 액이 됩니다. 응축기 밑에 내려오면 여기까지는. 이 중온고압의 액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압력이 동일한데 공기나 물에 의해서 냉각이 됐죠. 그러면 사료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온도가 높았지만 여기서는 온도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체적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반폐기기에서 가서 보면 여기 프렉시블이 뭐 8분의 7, 22.2mm인데 액관을 가면 8분의 5, 그죠? 예? 우리가 한 7.5마력, 10마력 정도면 8분의 5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응축기에서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 응축자멸이라. 자, 그러면 응축기에서 중온고압액이 온 냉매는 이 팽창밸브라고 하는 팽창장치에서 아주 미시한 구멍을 통과를 한다는 거죠. 아주 미시한 구멍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자, 이거는 자동 온도식입니다 말이죠. 팽창된 출구 온도를 감지해서 벨로우즈 부분을 이 경막판이 늘어나서 누르면 냉매가 많이 흘러가고, 그러니까 차가워서 수축을 하면 벨로우즈가 위로 밀어서 냉매가 적게 가고. 자, 아주 이 좁은 구멍, 이 구멍을 통과를 하게 되면 동일한 온도에서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체적은 커지죠. 오일의 법칙에서, 등원 법칙에서. 그래서 팽창밸브 입구보다 출구의 배관경이 더 굽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에 의해서. 이제 이해 가시죠? 네. 자, 보통 우리가 여기가 8분의 3이라는 9.5에 가면 출구는 12.7 이렇게 돼 있죠. 이 팽창밸브, 이거는 자동온도식이지만 이걸 교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팽창밸브를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중온고압액이 저온조압액으로 변하죠? 액으로 변합니다. 이때 동일한 압력에서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체적이 커졌다. 그죠? 동일한 온도에서 오일의 법칙에 등원 법칙에 의해서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증발기로 저온조합의 액능미가 들어가서 이 쿨드룸 안에 또는 냉각기 같은 물이 되고 기름이 되겠죠. 이 안에서 액체가 뜨거운 열을 흡수하게 돼요.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저온 창고, 냉동 창고라고 보고, 그러면은 액체가 기체로 증발하면서 주위열을 흡수한다. 그죠? 상태가 변했죠. 뭘로? 액체에서 기체로. 그래서 이거는 증발장약.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열을 방출한다. 응축장약.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화될 때는 주위의 열을 흡수한다. 증발장약. 실질적으로 이 증발기에서 냉동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여기 휴민에서 잘 보이지만 이 쿨드룸 안의 온도는 마이너스 16도씨인데 이 냉매의 온도는 마이너스 26도. 이 온도차를 10도가 나죠.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습도에 있을 때는 10도를 봐요. 그러나 저습, 습이 적을 때는 뭐 12도, 15도 차이도 나고요. 고습, 우리가 꽃냉장고나 화훼에서 꽃을 하는 데나 이런 데 습이 많은 데는 이 온도차가 7도 차이도 나고 5도 차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조사에 카탈로그에 보면 증발기 열량을 할 때 7도 차이 났을 때 열량이 얼마, 10도 차이 났을 때 열량이 얼마, 그게 나와요. 자, 그래서 증발기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조합의 기체 냉매는 체적이 커져서 압축기로 들어오게 되죠. 자, 요 저온조합의 기체 냉매가 압축기로 들어와서 압축에서 고온고압의 기체를 내고 응축기에서 주위열을 주위열에 의해서 냉각되었고 기체 냉매 열을 방출하고 상태 변화, 기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되고 중온고압의 액이 돼서 팽창 장치를 통해서 팽창이 돼서 저온조합의 액냉매가 되고 저온조합의 액냉매가 주위의 열을 흡수해가지고 냉동작용하고 다시 기체가 돼서 압축기로, 이 과정을 한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죠? 한 사이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고압하고 저압에 해당되는 압력치를 어떻게 볼 거냐? 고압이 팬제어가 안 되고 계속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주위 온도 더하기 15도에 해당되는 압력이 걸릴 거고, 증발기는 이 어떻게 돼요? 냉장고 온도보다 10도가 낮은 온도에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계속 지금 팬제어가 없이 팬이 응축팬이 계속 돌아요. 그러면 여기 실외기 온도가 20도다 그러면 35도에 해당되는 고압이 걸리겠죠? 네. 저압은 여기가 냉장고 온도가 0도다. 그러면 냉매 온도는 영하 10도에 해당되는 저압이 걸리겠죠? 그러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면 고압이 낮기 때문에 저압이 낮겠죠? 이론상은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팬모다를 내가 설계하는 응축온도 45도까지 못 돌게 하는 거예요. 45도에서 돌고 차압을 2kg 정도면 14.5에 꺼지면 한 14 정도까지 내려오겠죠. 그때 기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응축온도, 이 압축기가 내는 열량, 응축기가 내는 열량, 증발기가 내는 열량을 응축온도 45도 조건이었을 때 증발온도가 뭐 영하 10도일 때 열량이 얼마냐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 팬제어를 할 때는 내가 설계하는 응축온도 45도면 45도에서 돌고 차압은 한 2kg 정도, 50도면 50도에 돌고 차압은 2kg 정도.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응축온도 45도 조건에 해당되는 고압이 걸려야죠. 내가 이 매니폴드 게이지에 호스를 걸었을 때, 수익기 출구에 걸었을 때 여기는 응축온도 45도에 해당되는 고압이 걸려야 될 거고, 여기는 냉장고 온도보다 10도 낮은 압력이 걸려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 내가 냉동 냉장 장치에 대해서 내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압이 낮으면 저압도 낮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내가 냉동기를 선정을 할 때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를 선정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 가스 넣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해가셨죠? 네. 자, 제가 동영상을 계속 틀어드릴 겁니다. 한번 참고하세요.